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나태주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 계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계절은 낙엽져 밑둥까지 드러나 보이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다. 그 솔직함과 청결함과 겸허를 못 견디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요. 낙엽도 거의 다 떨어진 11월입니다. 거리를 수북히 덮은 나뭇잎처럼 황금빛 11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으로 삶을 짚어드릴 김은자입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합니다. 따뜻함을 많이 마시고요. 또 밤에도 따뜻한 이불 덮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구 저 반대편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끝날 줄 모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경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문득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의 명문장을 떠올리게 되네요. 사랑은 죽음을 반대한다. 사랑은 생명이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요.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톨스토이의 3대 명작인 전쟁과 평화, 전쟁을 통해서 아픔과 사랑, 또 역사의 쓰여짐을 통해서 삶의 커다란 질문을 던져준 작품인데요. 참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서, 내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모르죠.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폭탄에 죽고 공습받아서 살터전을 잃어버리고 무너진 아파트 콘크리트 더미에 묻혀 죽어간다면 어떨까요? 어서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만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서 환한 웃음을 보고 싶네요. 문학으로 삶을 짚어가면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인사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요. 나태주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계절을 보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11월이다. 더 여유있게 잡는다면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다. 라고 정확히 시인이 사랑하는 계절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시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11월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을의 끝, 겨울의 시작, 이 즈음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잔상이 있고요. 혹은 어떤 사색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1월이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11월에 나뭇잎 마른 냄새가 갑자기 꽃 밑으로 훅 들어오면서 비워진 숲이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수필 편이 있습니다. 문윤정 수필가의 11월을 닮은 남자와 니체라는 수필입니다. 낭독 듣고 이야기 계속할까요?
11호를 닮은 남자를 기억하고 있다. 11호를 닮은 남자는 얼굴선이 가늘고 어딘가 아픈 듯 창백했다. 인디언들이 11호를 가리켜 기러기 날아가는 달,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꽁꽁 어는 달, 많이 가난해지는 달 등의 이름을 붙였듯이 그 남자에게도 이런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느낌의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담배의 연기 가득한 지하의 왕궁 다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11호를 닮은 남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친구의 친척 오빠쯤으로 소개받은 우리는 심약하게 생긴 남자가 하는 말에도 끌렸지만 검은색 긴 코트며 도통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듯 초탈한 표정에 이끌렸다. 마음속으로 이 남자는 여기에 나왔으면 우리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야지, 이런 불평을 했던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 중에 11호를 닮은 남자는 니체의 광기를 이야기하면서 니체의 죽음을 심각하게 말했다. 니체 같은 심오한 작가를 읽을 생각도 하지 않은 우리들에겐 자존심 상하는 대화였다. 겉멋이 잔뜩 들어 철학책을 옆에 끼고 다녔으나 머리 아픈 철학책들은 읽기 싫었고 달콤한 연애소설에 더 끌렸다. 지적 허영심에 사로잡힌 우리는 까미와 카잔차키스를 이야기했지만 핵심을 찔렀다기보다는 그 언저리를 맴돌았다. 11월의 남자는 우리들이 지적 허영심에 들뜬 별 볼 일 없는 여자들이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11호를 닮은 남자는 니체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니체는 아침에 하숙집에서 나오다가 광장에서 한 마부가 말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서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광장을 가로질러가 말의 목을 껴안았다. 니체는 곧 정신을 잃고 고통받는 말을 껴안은 채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후로 니체는 예전의 그가 아니었으며 죽을 때까지 정신병을 앓았다는 이런 요지였다. 그는 마치 니체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도 되는 듯 무척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그때 덩달아 슬픈 표정을 지었을 것이다. 지식으로 무장한 11호를 닮은 남자가 무척 멋져 보였으니까. 11호를 닮은 남자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헤어졌다. 11호를 닮은 남자가 니체 사상에 경도되어 있기에 나도 니체를 알고 싶었다. 서점으로 달려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한 권 샀다. 첫 장부터 머리가 아팠다. 페르시아인으로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조로아스터에게서 왜 초인사상을 차용했는지부터 이해되지 않았다. 언젠가 만난다면 나의 지식을 내보이고 싶었는데 그런 앙큼한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다. 11호를 닮은 남자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할 수 없어 이번에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라는 책을 샀다. 잠언 형식으로 되어 있어 내가 필요한 부분만 펼쳐서 읽곤 했다. 하지만 다시는 11호를 닮은 남자와 마주치는 일도 없었고 만날 수도 없었다. 11호를 닮은 남자는 그렇게 니체를 남겨놓은 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내 서가에는 누렇게 변색된 니체의 책 2권이 아직도 꽂혀 있다. 결혼하고 이사를 하면서도 이 2권의 책을 끌고 다녔다. 11호를 닮은 남자 때문이 아니라 니체의 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나만의 금기사항 때문이다. 니체는 나에게서 지적 권력자이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으면서 다시금 11호를 닮은 남자를 떠올렸다. 지금도 어디선가 신약한 얼굴로 니체를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설핏 스쳐 지나갔다. 니체가 로마에서 루살로메를 만난 지 며칠 만에 사랑에 빠져 청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37살의 니체는 장미꽃이 만발한 올해 어느 날 로체른 공원에서 21살의 살로메에게 청혼을 했지만 거절당한다. 살로메의 일기장엔 우리는 니체가 새로운 종교의 예언자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는 많은 영웅을 제자로 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썼다. 살로메는 니체의 지적인 분위기에 매력을 느꼈지만 결혼이라는 구속이 싫었던 것이다. 니체는 살로메와 헤어진 후 크게 상처를 받았다. 니체는 다른 여자에게서는 품어본 적이 없는 열렬한 애정을 루살로메에게 바쳤다는 것과 그녀가 조용히 떠나가 버렸다는 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니체는 아픔과 고독의 고통을 창작으로 돌렸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작품을 열흘 만에 완성했다고 하니 그의 광기와 열정이 이룩한 성과물이다. 11호를 닮은 남자가 들려주었던 니체의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말을 끌어안고 쓰러진 후 니체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는 정신적으로 붕괴된 채 11년을 더 살다가 생을 마쳤다. 니체는 11년 동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머물면서 살아있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고 보니 11호를 닮은 남자는 또 다른 니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니체를 흠모하다 니체가 짊어지고 있던 고뇌를 이어받았을지도 모른다. 니체의 삶은 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항해의 과정이었다. 그가 찾아 헤맨 것은 돈과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었다. 그는 진리를 찾아 평생을 항해했다. 11호를 닮은 남자도 어디선가
삶의 여행자가 되어 방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삶의 여행자요, 방랑자가 아닌가.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황량하게만 느껴지는 11월엔 니체와 사랑에 빠져도 좋다. 그런 거 보면 기억에 남는 것들은 언제나 닿을 수 없었던 것, 이룰 수 없었던 것, 어찌 보면 꿈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11월을 닮은 남자. 조금은 신학해 보이는 모습에 긴 코트 입고 폰만 잡고 그랬으면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까요? 그냥 뭐 잠깐 생각하고 휙 웃음이나 날렸을라나요? 검은색 긴 코트에 심약하게는 생겼지만 그 남자가 했던 말, 도통 세상과는 먼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초탈한 표정으로 니체를 말하고 또 니체의 죽음까지 심각하게 말하면서 그 시간을 좀 철학적으로 남겨줬으니까 멋있어 보이고 11월이면 생각나는 거겠죠. 그래서 급기야 그 남자가 11월을 닮은 남자로 기억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기는 그렇습니다. 겉멋이 잔뜩 들어서 철학책 옆에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철학보다는 그 언저리를 맴도는 곳에 거의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 준 거죠. 그 심하게 보였던 남자가 말입니다. 니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치 니체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도 되는 듯 세상 삶의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진 듯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쿨해 보였겠어요. 지식으로 무장한 11월을 닮은 남자가 무척 멋져 보였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욕심 중 물론 여러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욕심 중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적인 욕심도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집안 가득 읽지도 않는 책 진열해 놓고 진열해 놓는 것도 그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적 욕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써먹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이나 지성 이런 것도 역시 지적 욕심에 의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것이기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 지적 허영심이 말이에요. 톨스토이를 말하고 니체를 말하고 그런 것들을 멋있게 보이게 하는 거죠. 좋은 말로 말하면 지적 바램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학창시절에 잠깐 만났던 남자를 통해서 본인도 니체 책을 사고 니체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니체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11월을 닮은 남자라고 멋진 말을 했고요. 또 멋진 글을 남겨서 우리를 또 이렇게 감동시킵니다. 니체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마 루터교 목사였을 거예요. 또 어머니 역시 목사 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거부했고 또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철학자이기도 하죠. 그 옛날 11월을 닮은 그 남자가 그런 니체를 말하면서 또 니체의 죽음을 말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요. 작가는 11월이면
그 남자가 생각나곤 했었나 봅니다. 니체를 말하면서 당대 최고의 지성적인 여인 루살로메, 릴케와 프로이드가 좋아했던 여인이기도 하죠. 그런 루살로메와의 사랑이기도 하고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멋진 나라의 지성, 꿈 같은 이야기를 심각한 얼굴로 했다는 그 남자가 누군들 인상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작가의 지적 호기심을 건드려줬는데 말이에요. 니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니체를 이해하려면 루살로메의 그 자전적인 소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나라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 속에서 니체의 사랑을 통해서 그를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월에 그 남자도 혹시 작가에게 사랑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문득 나태주 시인의 11월이라는 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겠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여러분에게 더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1월이라는 달이 참 유니크해요. 멋지고요. 한 해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 시간이 남은 때이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옛날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날을 꿈꿔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쓴 문윤정 수필가는요,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했고요. 1998년 수필공원을 통해서 등단했고요. 한국문예협회 회원이면서 수필산책문학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수필문학상, 신곡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이 와서, 가을이 가면 또 가을이 가서,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눈이 오면 또 눈이 와서 생각나는 일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쁘던 슬프던 그 모든 것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 시간의 허상들이 우리들의 삶을 쉬어가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해요. 아련한 정서를 입고 말입니다. 11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지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문학으로 삶을 읽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저는 김은자였습니다.